안녕하세요. 프리벤 팀장입니다. 11월 10일 국내 경기, 국내 오후 경기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 멤버십에게 드리는 해외 축구와 해외 농구는 성적이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다만 클리브랜드가 세크라멘토한테 패하면서 아쉽게 농구 올킬은 못했고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올킬을 했습니다. 인터밀란 승, 소시아데드 프렌 승, 맨시티 승, 마요르카 언더 이 추천 라인 드린 게 모두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합 인터밀란 승과 소시에다드 프렌 승 조합도 잘 들어와 줬습니다. 다만 이제 NBA 추천 라인에서 보스턴 마인승 들어왔고 클리퍼스 마인승 들어왔는데, 클리퍼스가 세크라멘토의 외곽이 터지면서 클리브랜드가 패했는데, 클리브랜드가 2연패를 하네요. 좀 아쉽네요. 좀 아쉽네요. 이것마저 들어왔으면은 어제 오후 경기부터 오늘 아침 NBA까지 모두 다 올킬을 하는 거였는데, 이 클리블랜드 마인승이 발목을 잡네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적중률 보여줄 수 있도록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 경기 한번 분석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농구부터 할까요? 국내 농구부터 하면은 KGC와 서울 삼성과의 경기인데, 일단은 KGC와 서울 삼성의 경기, 이 직전 경기에서 KGC와 서울 삼성과의 직전 경기에서 일단 1점 차로 KGC가 승리하기는 했습니다. KGC가 승리하기는 했으나 지금의 서울 삼성과 이때 당시의 서울 삼성은 약간 좀 다르죠. 첫 번째, 오늘 서울 삼성은 김시래가 출장하지 못합니다. 김시래가 출장하지 못하면서 백코트에서 이제 이호연이 대신 김시래 대신 리딩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직전 경기 KCC전에서는 이호연이 나름 준수한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었지만, 오늘은 KGC 상대로 KGC 백코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KGC 백코트가 상당히 강한데, 이러한 강한 KGC 백코트 상대로 볼 핸들러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일단 그것도 의문이며, 두 번째는 일단은 용병에서의 차이가 나죠. 스펠맨의, 물론 수비는 그렇다 치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한 1옵션이죠. 스펠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수비에서는 테리, 그 다음에 공격에서는 데릭슨을 내세우면서 나름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용병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KGC 스펠맨이 조금 앞서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 오색은을 막을 만한 자원이 삼성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원석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단 피지컬적인 면에서나 그 다음에 어떠한 기량 면에서나 그래도 오색은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수비로 먹고 사는 서울 삼성인데, 최근 경기에서 서울 삼성이 77점인데 79점, 5점 정도가 실점이 늘었어요. 실점이 좀 늘었다라는 점. 그건 그만큼 이제 서울 삼성 수비가 잘 되려면 이제 체력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오늘 경기에서는 7, 8, 9, 3일을 쉬고 경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삼성의 수비가 어느 정도 먹히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안양 KG 역시 수비가 좋고, 그 다음에 벤치 자원에서만 조금 좀 딸릴 뿐, 일단 선발 자원, 선발구 주전 구간에서는 확실히 안양 KGC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3점 슛이 28%입니다. 28%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서울 삼성이 무난하게, 안양 KGC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핸디캡은 5.5인데, 최근 휴식을 좀 취하고 나온 서울 삼성이기에 수비에서의 어떤 강점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5.5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5.5면은
투 포지션 내지는 쓰리 포지션의 포지션인데, 일단 저는 뭐 안양 KGC가 승리하는 것은 추워도 의심이 없고, 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핸디캡 승까지 아니면은 그냥 안양 KGC 승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 KGC 승에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캐롯과 SK 경기입니다. 캐롯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모비스, 이때 당시 모비스 백투백 경기였는데, 예, 수비가 안 되는 모비스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좀 체력적인 문제를 안고 수비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캐롯이 뭐 그냥 뭐 학살을 했죠. 예, 이때 당시에 뭐 전성현의 3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한민 뭐 안 터진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 그래서 최근 캐롯의 어떠한 3점을 보면은 이정현, 뭐 전성현, 그 다음에 조한진, 예. 이렇게 조한진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외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물론 캐롯의 약점은 높이가 높지 못하다라는 점, 예, 높이가 높지 못하다라는 점이 단점인데, 직전 경기 모비스전에서도 역시 그러한 우려는 있었지만, 예, 그러한 우려는 있었지만 말끔하게 해결을 해주면서 캐롯이 승리할 수 있었고, SK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뭐 안영준과 최용준의 어떠한 부재가 직전 KT전에서 예, 나온 모습이었죠. 4쿼터에 8득점밖에 하지 못하면서 뭐 다 이긴 경기를 예, 내주고 말았는데, 일단 SK는 지금 공격 루트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김선영과 원희 말고는 딱히 확실한 공격 루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SK가 외곽이 지금 잘 터지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예, SK 최근 5경기 외곽 보면은 31%, 그리고 외곽도 많이 맞아요. 42%나 맞아요. 예, 허용률이. 그렇다면 오늘 캐롯이 훨씬 더 외곽에서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선영이나 원희가 좋은 공격 옵션이기는 하지만 캐롯이 그걸 모를 리 없고요. 예, 캐롯이 그걸 모를 리 없고, 그 다음에 원이랑 김선영이 막혀버리면, 즉, 그러니까 뭐 둘 다 막힌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일단은 자밀원이한테 프론트 코트로 공이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뻑뻑하고, 예, 만약에 직전 KT전에서처럼요, 예, 뻑뻑하게 된다면 캐롯이 뭐 쉽지는 않겠다. 예. 뭐 무난히도 아니고 뭐 힘들지만 그래도 예, 괜찮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캐롯의 외곽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 싸움입니다. 캐롯의 외곽이 평균 수준만큼만 된다면, 예, 평균 수준이 41%인데 이 정도만 된다면 캐롯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SK는 외곽이 없고 일단 원희와 김선영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루트 면에서는 캐롯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롯의 핸디까지 저는 보면서 캐롯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키와 KB스타즈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직전 지난 시즌 뭐 디펜딩 챔피언 KB가 박지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3연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나외환도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외환이 이기려면 양인영이 잘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KB가 이기려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강희슬이 잘 해줘야 됩니다. 강희슬이요, 지금 팀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많은 스코어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희술이 많이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회안의 어떤 백코트의 수비를 보면은 오늘은 강희슬을 막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회안의 백코트 수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하나회안의 백코트 수비라면은 강희슬이 충분히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득점 생산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외환도 신지연이라는 좋은 가드가 있는데, 볼핸들러이면서 가드인데 KB스타즈의 백코트 수비는 하나외환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신지연이 KB스타즈 전에서는 나름 백코트 뭐 염유나 허예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심성영. 근데 심성영은
최근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백코트진에게 특히 여뮤다 같이 수비를 잘하는 선수에게는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영이 잘해줘야 되는데, 양인영이 안쪽에 있는 프론트 코트에서도 뭐 최희진이나 뭐 최희진 같은 좋은 수비, 그다음에 김소담이 공격은 좀 부족하지만 수비는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인영도 오늘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KB스타즈 역시 일단 득점력이 답답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득점력이 답답하고 일단 강희슬이 막히면 마땅한 득점 루트가 없다라는 점이 지금 KB스타즈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경기 보면은 득점은 하나 원큐가 더 좋지만 실점 허용률은 KB가 훨씬 더 덜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 그다음에 KB 스타즈의 득점이 64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점슛에서는 그나마 KB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KB가 3점슛 허용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강희슬의 역할이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예상이고, 그다음에 리바운드도 오히려 리바운드는 지금 하나회안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제 그도 그럴 게 이제 삼성생명이나 우리은행 같은 높이가 좋은 팀이랑 최근 경기를 했기 때문에 KB스타즈가 오늘은 뭐 리바운드에서 그렇게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나회안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죠. 턴오버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이렇게 뭐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타이트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KB스타즈가 신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거 KB스타즈의 신승보다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B스타즈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언더가 좀 더 좋지 않겠나요? 제가 봤을 땐 두 팀 모두 수비 위주의 타이트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할 것 같고, 최근 두 팀의 득점 성공률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의 KB의 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구 봅시다.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같은 경우, 한국전력과 삼성화재인데, 한국전력의 이제 타이스, 친정팀이죠. 타이스가 이제 삼성화재를 만났는데, 확실히 2016년 삼성화재 처음으로 왔을 때보다도 지금 타이스가 상당히 기량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보다는 타이스가 기량이 좋아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전력은 서재덕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서재덕이 리시브를 비롯해 가지고 뭐 윙어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서재덕이 공격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팀들이 서재덕을 향한 그러니까 목적타 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재덕이 리시브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는 그렇게 서브가 썩 좋은 팀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하위권 수준이며, 뭐 한국전력이 무난하게 삼성화재의 서브는 리시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게다가 타이스와 서재덕, 그리고 중앙 미들브로커들의 활약도 한국전력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보다는 한국전력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황경민이 여전히 아직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재욱 세터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재욱 세터가 일단 황승빈을 트레이드해 보내면서 이제 노재욱 세터가 이제 주전 세터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삼성화재 선수들과의 어떠한 그 합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한국전력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반적인 모든 스탯이 삼성화재보다는 한국전력 쪽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GS칼텍스와 한국생명. 자, GS칼텍스가 직전 현대건설전에서 이제 뭐 셧아웃 당했죠. 근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강소희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마는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강소희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강소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마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GX 칼텍스는 일단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중앙에서의 어떤 공격, 속공이나 뭐 그런 이동 공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윙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마나 강소희가 그 윙을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둘 중에 하나만 막혀버리면 블로커들이 한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공격을 풀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최근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강소희가 무조건 살아나야 하는 GS 칼텍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GS 칼텍스가 오늘 경기에서 강소희의 공격 성공률이 한 37, 8%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40%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연 흥국생명의 높은 높이를 상대로 강소희가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예, 오히려 흥국생명이 옐레나와 김연경이 워낙 최근 윙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시브가 항상 좋지 않았던 흥국생명이었는데, 일단 옐레나와 김연경의 2단 공격이 되기 때문에 리시브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경기를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최근 김연경과 김미연 맞죠? 김연경과 김미연이 리시브를 담당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나름 꾸역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GS 칼텍스가 항상 높이가 있는 팀에게는 항상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흥국생명의 높이를 강소희가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모마 역시 강소희가 막히면 일단 흥국생명의 블로커들이 모마에게 치중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모마도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흥국생명이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흥국생명이 서브가 좋아서 GS 칼텍스가 안 그래도 최근 리시브 라인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GS 칼텍스는 리시브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흥국생명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국내 5경기 프리뷰 마쳐드렸고, 이따 저녁에 NBA 몇 경기 있나? NBA 4경기 있는 것 같은데, NBA 4경기 중에서 일단 라인업 체크하고 깨끗한 라인업을 위주로 프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금 프리뷰엔 오후 경기 국내 경기의 적중률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해외 축구도 어저께 올킬을 했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 프리뷰엔의 좋은 적중률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